이 모호한 전쟁으로 이제 또 지속적인 전쟁을 가다 보니까 미국도 혼내고 협상을 또 이어가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오늘 기준으로 이제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을 뭐 49발을 쐈다는데 상대적으로 이란군에 비해서 미국이 이제 무기 체계는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발적인 무기 어떤 발사가 아니라 좀 아껴가면서 사용하는 느낌도 들고 뻔때를 보여주고 또 협상을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보다는 이란이 전례 없이 마치 그 러우 전쟁의 우크라이나 군 같은 일단 근본적으로 군사적으로 보면은 협상이 마무리가 될 듯한데 묻지마식의 도발을 또 이란도 하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도 겪었지만은 뭘 쏴놓고 미사일이나 드론 쏴놓고서 나 그런 적 없다고 상당히 모호한 그 어떤 공격 작전을 산발적으로 했고 미국도 이 아파치 가디언 헬기가 거기서 이제 초계 정찰 비행을 하는데 또 향해서 쐈고 무기를 그러다 보니까 이 모호한 전쟁으로 이제 또 지속적인 전쟁을 가다 보니까 미국도 이걸 한번 혼내야 되겠다. 혼내고 협상을 또 이어가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오늘 기준으로 이제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을 뭐 49발을 쐈다는데 상대적으로 이란군에 비해서 미국이 이제 무기 체계는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발적인 무기 어떤 발사가 아니라 한 번에 근데 뭐 49발이면 또 그렇게 뭐 많은 것도 아닌데 뭐 좀 아껴가면서 사용하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한번 뻔때를 보여주고 또 협상을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란이 미국보다는 이란이 전례 없이 마치 그 러우 전쟁의 우크라이나 군 같은 어떤 상당히 하여튼 교묘하고 약은 그런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어쨌든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새로운 이게 모멘트고 어떤 이 방향을 잡고 있는 게 상당히 무시를 할 수 없는 이란군에 대해서 저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뭐 상당히 잘한다 이 의미가 아니라 이게 새로운 그 작전 마치 아프가니스탄전이나 이라크에서 그 비정규전에서 미국이 많이 고생을 했던 특히 아프가니스탄전에서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그 땅을 버리고 나왔지만은 또 다른 이제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뭐 어떤 서적이나 아니면 TV에서 이렇게 뭐 좀 해설해주는 프로그램들 저도 최근에 좀 보면은 역사적으로 이제 페르시아 국가잖아요. 페르시아인데 그런 어떤 자기들의 흐름들이 있구나. 이게 21세기지만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란은 무조건 뭐 못난 국가다, 뭐 좀 떨어진다, 뭐 전쟁 수행하는 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이번에 모든 걸 좀 객관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란군의 저력이 비정규전 쪽으로 드러났고 과거에 1980년에서 88년 대이라크 전쟁, 이라크가 이제 이란을 침공했던 적이 있어요. 8년 전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의 팔레비에서 신정 체제로 막 바뀐 직후에 이라크가 쳐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팔레비 그 왕정 때 도입을 했던 따끈따끈한 미국제 전투기 뭐 F-14 토마호크라든지 F-4 팬텀, 그다음에 F-5 전투기 이 3대 전투기 가지고 공중전 수행을 참 그때 나름대로 잘 했어요. 그때는 정규전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비정규전 쪽으로 이제 가는 거고 비대칭 그래서 이란군의 저력은 있는 것 같아요. 그쪽 지역에 중동 국가들의 나름대로 어떤 좀 강력한 면모를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향후에 결국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임시방편의 어떤 휴전이나 어떤 그냥 형식적인 종전이 있을지언정 결국에는 핵무기를 이스라엘을 상대로 이번에 또 뭐 심하게 당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고 중간에 이제 뭐 협상을 하면서 또 비밀리에 몰래 또 개발을 또 할 거예요. 뭐 야금야금 이제 하다 보면은 그런 어떤 평화가 위장된 평화는 한 10년에서 한 10년 사이는 이어질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다 종전 처리가 된다면은 어떤 제한적인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후에는 핵폭탄을 갖게 돼서 우리가 뭐 일종의 흔히 얘기하는 아마겟돈의 전쟁의 지금 시작이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서막이고 결국에는 중동 지역에서 핵전쟁이 그 전 지구적인 핵전쟁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그쪽 지역에서 핵전쟁이 또 발발할 가능성을 좀 열어뒀다는 측면에서는 이게 지금 간단한 쉬운 전쟁도 아니고 간단한 어떤 얘기가 아닌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러우 전쟁보다는 전에는 이제 러우 전쟁이 3차전이 있을 거라고 제가 예측하면서 말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이란전에 어떤 또 새로운 2차전이 기다리고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는 예의주시해야 되고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다음 트럼프 다음 대통령이 이제 들어서서 이걸 어떻게 감당할지도 좀 상당히 걱정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나 대만과 중국의 양안 분쟁이 또 이렇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거를 관리 못하면 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국제 정세가 결국에는 저쪽에 중동전이 항상 그랬듯이 결국은 동북아 쪽의 사태로 이어지는데 다행히도 그동안에 동북아에서 양안 사태나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은 게 다행히 한데 앞으로는 저런 영향과 여파가 있어서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지금 있다. 발전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한 사람으로서 걱정은 좀 됩니다. 이란전이 남의 일은 아닌 것 같은 그 여파가 이제 여기까지 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정밀 타격이기 때문에 핀포인트 공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TV 화면에서 일부 제한된 그 화면이 전송돼서 이제 미국을 거치거나 유럽 이런 방송사에서 사가지고 아니면
일부러 다운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걸 보면은 과거에 1970년대, 80년대 일반적인 그냥 TV 촬영에서 보여주는 거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다 파악이나 판단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미국이 이런 제한적인, 이게 전면적인 공습은 아니고 제한적인 이제 어떤 협상을 더 끌어내기 위해서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트럼프가 또 선거에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급하게 이제 제한 공습을 했는데, 이러한 수준은 과거에 이라크전을 하기 전에 2003년 이라크전을 돌입하기 전에 1998년 클린턴 정부 때도 그렇고 제한적인 공습은 항상 있었어요. 맛보기 공습 이렇게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별로 이렇게 감흥이, 그러니까 이런 높낮이에 대해서는 뭐 과거에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뉴스를 이렇게 TV 화면을 아니면 뭐 유튜브 화면 보면서 별로 그냥 전에도 있었던 거다, 그런 수준을 이제 격하는 입장이고,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 레바논을 이제 향해서 계속 공습을 하는데 헤즈볼라를 다 소멸시키기 위해서, 그런다고 해서 지금 세력과 위력은 많이 떨어졌지만은 하마스는 사실상 뭐 없는 거나 다름없고, 근데 헤즈볼라가 대신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는 완전 소멸이 가능할까? 그러면 계속 이어지는 거고, 과거에 2006년도에도 그랬지만은 이게 뭐 요즘 사람들이야 이제 그 유튜브나 TV 하면서 겪고 계신 거지만은 저 같은 세대에서는 뭐 계속 지속적으로 겪어왔기 때문에 뭐 새로운 건 없다. 빨리 그냥 석유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쪽이 산유국이고 우리 이제 수입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인 경제 때문에 자동차 유가 문제도 있기 때문에 물가하고, 그래서 빨리 그냥 마무리 쳐라. 이게 또 제한적인 휴전이고 이게 보장된, 미래가 보장되고 완전한 휴전이 아닐지언정 지금 우리 또 대한민국의 경제 활동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하고 저렇게 흐지부지, 항상 뭐 미국은 뒤끝이 이렇게 이런 편인데 그럼 빨리 그냥 마무리 져야죠. 소위 뭐 언론에서 뭐 좀 크게 부풀려서 써먹는 뭐 무기가 소모됐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미 국방성의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양은 태평양 지역을 향해서는 절반을 가지고 있고, 뭐 항공모함이나 공을 할 수 있는 태세가 배정이 따로 돼 있어요. 전투기나 그게 다 저쪽에 들어간 건 아니고 그건 과장되게 얘기하는 거고, 중동 지역에 배정된 전력은 지금 사용할 만큼 사용했고, 유럽 대비 또 전력은 또 그나마 또 3분의 1 정도 남아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 군사력의 위기는 아닌데 효과가 없으니까 이제 저게 휴전인가 뭐 종전을 향해 가야 되겠죠. 제가 볼 땐 그래요. 타격이 없어요. 예, 기존에 팔레비 왕정 때 만들어 놓은 군사력은 이미 8년 전쟁에 거의 다 소모돼서 그 잔존 세력들이 있을 뿐이지 제대로 가동되는 전력도 아니고, 물론 이제 지상군 전력은 전차를 중심으로 일반 그 병력들은 포병하고 그거는 그대로 이제 좀 계속 유지를 했고, 자국에서 만들어낸 거는 많이 도입을 했죠. 그래서 지상군 전력은 별개고, 땅이 붙어 있는 이제 이라크가 또 만약에 미래에 쳐들어오면 대비해서 그런 전력 보존이 있는데, 그건 이제 이번 전쟁하고 큰 상관이 없고, 결국은 이게 항공 공습전이기 때문에 드론을 얼마큼 보유하고 있고 탄도탄 그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중동 지역에서는 그런 거를 유지하고 또 산발적으로 사격해서 이스라엘을 또 견제하고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거. 미국 견제하는 건 주변에 나와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한 드론 공습이 효과가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있고, 이스라엘 향해서는 탄도탄 사격을 해가지고 뭐 테라비브나 뭐 이런 지역에 대해서 심리적 효과를 보고 있는 걸로. 그래서 이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게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이라크 봤을 때보다는 상당히 체제가, 군사력 체제가 어떤 비대칭 무기로서는 잘 가지고 있었던 게 우리가 확인을 못했어요. 그동안에 1993년도 이래로 이란이 어떤 대규모의 북한에 이어서 탄도탄을 개발해서 배치를 할 것이다 했는데, 그게 1993년도였거든요. 보고서가 나온 게. 그로부터 3년, 4년 지났는데 확인이 되는 거죠. 진짜 착실하게 준비했구나, 비대칭 무기, 탄도탄 쪽으로.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것을 한반도에 적용하면은 여기 그대로 북한이 탄도탄이나 순항미사일이나 대규모 방사포는 어느 정도 실전 배치를 했는데, 드론 쪽은 북한도 지금 제대로 배치를 못하고 있어요. 러시아 전쟁에 파병은 됐지만은 전술을 배워와서 그 교리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 공장을 지금 대한민국처럼 이제 막 건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벌어온 돈,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받아온, 마치 우리가 베트남전 때 그렇게 송금을 해서 받은 것처럼 돈을 가지고 들어온 것처럼 똑같아요. 과거에 대한민국이 1960년대 중후반에 했던 것처럼 북한도 지금 21세기 와서 하기 때문에 돈이 이제 입수가 돼서 드론 관련된 전력을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김정은이 스타일을 보면은 이 어떻게 보면 무기 매니아인데, 자기가 어느 정도 전력을 구축하고 있으면 이제 과시를 할 텐데 아직은 그렇게 한 모습은 없고, 기존의 전통적인 순항미사일이나 여러 가지 미사일들, 탄도탄을 과시하고 이제 함대지 미사일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향후에 한반도의 미치는 이제 드론전이 이제 본격 자리 잡는 게, 우리도 공장 건설하고 북한도 공장 건설하고 도입을 해서 전력화하면 2030년부터 그런 측면에서는 이란전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모습은 러우 전쟁에 이어서 결국 신형 무기 장르,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제 미국에서 아주 이름을 날렸던 뭐 전쟁에 투입해서 아파치 가디언이 결국에는 당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대한민국이 아파치 가디언 2차 도입을 취소하고 현재 비공식적으로 취소했어요. 어떤 행정 절차에서는 올 연말에 이제 없애는 건데, 소요제기를. 그래서 우리도 그거 대신 뭐 그런 자폭 드론, 그런 두 종류의 드론 쪽으로 이제 도입을 하기로 했고, 그래서 또 이란전이 여파가 그런 어떤 산발적인 무기 체계를 사용해서, 비대칭 무기 사용해서 보여주는 게 저 같은 사람한테는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되면 참 문제가 커지겠다.
이제 그런 측면을 보고 있어요. 어떤 전쟁 전반적인 어떤 협상 문제는 저렇게 지리하게 과거에 다른 전쟁도 그렇게 지리하게 협상을 하다가 끝을 맺었기 때문에 러우 전쟁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이제 미국의 협상가들이나 이란의 협상가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이란의 혁명 수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위력을 계속 보여주면서 이스라엘과 미국을 견제하는 군사적인 무기 측면에서 그게 이제 한반도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건지 그대로 옮겨오면 그런 부분이 좀 주시를 하고 있고 소소하게 걱정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산발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주도권을 다 쥐고 있고 현재 무기 공급을 해주는 게 미국이지 이스라엘 자체에서 생산하는 거는 그 양이 얼마 안 되고 쫓아오지 못하죠. 공습을 수도 없이 무수하게 지금 계속 해왔죠. 2023년 10월 7일 이후에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주로 이제 그게 개념이 탄약 개념이죠. 정밀 유도 폭탄. 포탄이 아니라 폭탄. 포탄은 우크라이나전에서 포탄이고 지상 발사하는 거. 이스라엘은 미국에서 정밀 유도 폭탄, 뭐 제2단 시리즈라든지 레이저 유도 폭탄을 중점적으로 사용해서 지금 공습을 시행했기 때문에 소모는 많고 결국 미국에 의지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어떤 플랫폼은 고정되게 지금 300여 대 전투기를 가지고 있지만은 거기서 소모하는 여러 종류의 폭탄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방공망 유지를 또 해야 되는 거 최소한의 뭐 사드라든지 뭐 패트리어트 지원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전적으로 이 지속적인 전쟁을 크게 이란을 상대로 이제 한다면은 트럼프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게 유태인의 그 세력이 어떤 그 배후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강해요. 말을 안 들어. 그러면 트럼프가 강경적인 그 행동과 작전을 주도를 하도 한편에서는 왼쪽에서는 레바논을 계속 공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쪽 입장에서는 헤즈볼라나 이란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협상이냐. 과거 먼저 3월 달에 트럼프가 겁박했다가 다음 공습했다가 반복되는 거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을 믿을 수 없다. 미국이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무기를 그만큼 폭탄 그거를 공급을 멈추면은 그 이어진 그 공습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왜 컨트롤 안 하냐. 그래서 이란의 불만은 거기에 많고 그리고 이게 이 산발적으로 헤즈볼라 측을 공습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아요. 과거에 뭐 베트남전도 그랬고 실제 뭐 지하로 숨어들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란군이 이번에 공습을 받아도 불과 며칠 만에 다시 그거를 시설을 건설을 다시 해놓는다든지 미사일 발사했다든지 이거는 뭐 과거 6.25 전쟁 베트남전 때도 다 겪었던 거거든요. 이러한 측에서는 반대 측에서는 상당히 빨리 이거를 다시 재건을 해요. 그건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다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헤즈볼라도 금방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기본 세력들을 이란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세력이 그런 전력 다시 재건하는 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소모적인 공습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럼 결국에는 지금 러우 전쟁에서 푸틴이 생각하는 게 자기가 또 밀리고 쫄리니까 에이 그냥 전술핵부터 한번 매겨 키예프에다가 그런 생각을 요즘에 하는 것 같고 트럼프도 지금 그런 유혹을 받고 있죠. 근데 전반적으로 봐서 푸틴이 먼저 그런 걸 이제 인류 뭐 최악의 지도자로서 이제 욕먹을 그러니까 지목이 될 가능성을 생각하고 사용하면 그 다음에 연쇄적인 효과로서 반응으로서 미국도 이란을 향해서 사용할 수 있죠. 저위력 전술 핵. 그래서 지금 그런 정도로 이게 공습의 효과는 사실상 없다. 소프트 스킨처럼 이렇게 좀 때려봤자 다시 살아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미국의 트럼프가 협상할 때는 집중해 이 말을 들었어야 되는 거죠. 미국이 또 가장 또 분노하고 화를 냈던 게 같은 편인데 자기를 도청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란하고 이제 협상하는 거를 도청한다는 거.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그러냐? 도대체 자기를 패싱하고 또 무슨 알 수 없는 조건들을 내세워서 합의를 해버리면 어떻게 할까? 마치 우리가 대한민국 옆으로 제껴놓고서 트럼프가 미국의 북한의 김정은하고 협상을 몰래 하면은 어떤 조건을 하는지 알고 싶은 것처럼. 그래서 그런 아주 적나라한 모습이 이번에 그쪽 지역에서 다 드러나고 있죠. 트럼프의 입장도 있고 네타냐후의 입장도 서로에서 부닥치는 거죠. 이게 부닥쳐서 해결이 안 되는. 그걸 지켜보는 이란은 이게 말이 되겠냐. 이게 뭐 종전이나 휴전까지 갈 수 없는 조건이다. 결국에는 결론은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야 되겠다. 이스라엘이 꼼짝 못한다. 적극적인 도발을 공격을 못할 것이다. 그런 논리로 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소위 다른 쪽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서적에서 얘기하는 아마겟돈의 전쟁의 서막 시작인가 하는 생각을 자꾸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결론이 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마치 러우 전쟁도 지금 결론이 쉽게 날 수가 없고 해법이라는 게 그냥 상식적으로 등장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러우 전쟁 지역도 그렇고 마찬가지. 한반도가 80년 가까이 이렇게 왔던 것도 서로의 입장이 너무 첨예하기 때문에 결론이 안 났고. 근데 반면에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이 4차 중동전 이후에 73년 4차 중동전 이후에 미국의 중재로 78년대 79년 그 사이에 서로 협정, 데이비드 캠프 협정을 맺은 거는 상당히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중동 국가 중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상대로 이집트가 상당히 좀 대단한 나라였구나. 지금도 뭐 대단한 나라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사례가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어떤 협정이 맺어진 거 그리고 나름대로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시나이 반도 그쪽 지역에서 반대쪽이죠. 이쪽은 이란 쪽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란 이쪽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반대 사례도 있고 근데 이란은 또 흘러내려오는 과정을 보면은 상당히 끈질기게 자기를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반 대중에게 있어서 뉴스 분야에서는
외신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좀 관심이 없는, 멀어진 거. 그리고 이제 현재 월드컵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월드컵 관심 없어요. 이런 전쟁 쪽만 신경 쓰기 때문에. 근데 대중들은 이미 월드컵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는 많이 좀 뉴스에서 배제가 될 것 같습니다.